저작권 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웹하드 사이트나 토렌트를 이용해서 보고 싶은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불법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웹하드하고 토렌트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운받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먼저 웹하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마 웹하드 사이트 뭐 무슨 디스크, 무슨 파일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월정액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인트 충전하셔서 다운로드 받는 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거는 그럼 예. 돈을 내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고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내고 받으실 때 제휴 이렇게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제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가격이 꽤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 뭐 개당 한 1,500원 한 편 보는데 드라마 한 편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휴고 어떻게 보면 뭐 정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100원, 2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불법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예, 그러니까 제휴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휴는 보통 제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웹하드에서 그거를 뭐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다 지울 수도 있겠지만 뭐 하루에도 몇 천 개씩 올라오는데 그걸 다 지우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운받으시는 분 자체도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돈을 200원이라도 내니까 당연히 나는 굿 다운로더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시겠죠. 그렇죠. 참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에 가면 10,000원인 게 왜 거기서 200원일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예, 돼요. 그렇죠. 그냥 그걸 이제 우리 형법상에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거든요. 예. 확실히 내가 침해를 하겠다는 무섭네요. 고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의 의견 중에 알았어. 이거 침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하고 하면은 그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서도 좀 주의를 요하고요. 또 하나의 토렌트는 문제가 뭐냐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대용량 파일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술이고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서 인식이 안 좋아졌지만 토렌트라는 그 기술 자체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기술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방송 저작물, 뭐 영화 저작물, 이런 동영상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토렌트 사이트는 저작권자랑 권리관계가 해소되어 있는 사이트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상물들은 다 불법인 거죠. 예, 다 불법이고 또 하나는 다운로드 받을 때 나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 다운로드가 될 때 다운로드가 됨과 동시에 다시 업로드가 되는 구조예요. 토렌트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저작권법상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거면 자기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침해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이거는 다운로드 받으면서 다시 업로드가 되니까 예, 내가 공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공중송신권 침해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해요. 토렌트는 정말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토렌트로 다운받으시는 거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그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무죄다. 토렌트 그래요? 무죄. 막 이러면서 막 시끌벅적해서 그 판례를 이제 쭉 보니까 그냥 무죄가 아니고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사안은 어땠냐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요 하나의 압축 파일 있잖아요. 압축 파일로 올려놓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저작물이 하나가 아니라 뭐 10가지 저작물이 다른 게 이제 종합해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거 불법으로 토렌트 사용해서 내 거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 입장에선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 토렌트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주변에 있는 그 파일 조각들을 다 끌어모아서 삽시간에 받도록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각 파일이 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캡처 파일을 낸 거예요, 재판부에다. 근데 재판부가 물은 거죠. 그 조각 파일이 저 압축 파일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저작물이 있는데 네가 5번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하면 그 조각조각 오는 파일들이 5번이 아닌 다른 파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안 돼서 그게 면피가 됐던 것이지 그거 자체가 토렌트는 이제 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유의를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구조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네, 이게 업로드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링크만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 동영상 그 캡처 화면 하나 정도만 해놓고 밑에다 링크 걸어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그 창으로. 예, 뭐 유튜브든 뭐든 새 창이 뜨면서 그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죠. 네. 직접.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예, 링크는 왜냐하면 그렇네요. 링크 그렇겠네요. 자체는 그 해당 저작물이 있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지. 좌표. 그쵸, 좌표죠. 네, 맞아요. 딱 좌표인데 좌표지 그 링크 URL이 여기 박혀 있다는 것 자체로 무슨 업로더가 됐다던가 뭐 복제권 침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운로드를 내가 받은 상태에서 그 영상물을 내 사이트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하는 거. 예,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실 웹하드나 토렌트에다 업로드하는 거랑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함부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혼자 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업로드를 해서 유통시키거나 유포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링크를 걸어주면 유튜브 업로드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자기 채널로 들어와서 조회수가 하나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다운로드한 걸 그대로 올리면 그 사람 실제 맞습니다. 저작물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의 블로그만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럴 땐 좀 예, 보호를 그래서 해줘야 될 것 뭐 같아요. 그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뭐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타인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자기의 컨텐츠 쪽에다 올려놓고서 자기네 혼자 득을 받아. 그쵸, 트래픽을 올려서 뭔가 광고 수입을 얻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요, 혹시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든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의 경우에 보고서 왜 링크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걸 올려놨지? 하고 신고를 해도 뭐 그렇게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작권법이요.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리 목적도 아니고 상습도 아니다. 그냥 일반 개인이 블로그에다 그냥 개인 일탈이었다라고 하면 친고죄가 돼요. 그렇다면 고소권자인 그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하지 제3자가 고발의 형태로 하게 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친고죄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제가 만든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동영상의 불법 유통을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쓴 사람 말고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한통속인지 제 동영상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사이트 운영자는 이 경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지금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이미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계속 그 뒤에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 어떤 그 질문자님의 작성한 그런 동영상들이 막 불법으로 유통되게끔 그냥 방치한 혐의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런 온라인 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만 건이 막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다 검열을 해서 올리신 분한테 그거 저작권 있는 거 맞아요? 당신 거예요? 아니면 당신 거 아니면 허락 맡았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저작권자가 자기가 저작권자임을 밝히고 이런 거를 유통 차단해달라, 이거 뭐 불법 정보 좀 제거해달라 라고 하면 그때 제거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제거를 하려고 봤더니 기술적으로 누가 엄청 불가능하게 올려놔서 다 끌어다가 뭔가 다 100% 지울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기술적으로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한 경우라면 면책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작권자가 지워달라 했는데 그리고 또 쉽게 지울 수 있는데 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예, 그런 어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방조 책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뭔가 방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기가 그래도 온라인 서비스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성실히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의 이용 약관을 들어가 보시면 저작권 보호 정책이라든지 뭐 불법 정보 유통 금지라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만약에 그런 걸 업로드하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그걸 삭제할 수도 있고 또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아예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